요즘 금값 미쳤죠? 2022년에 금 한 돈에 27만 원 하던 게 지금 75만 원이에요. 4년 만에 거의 3배 뛴 거예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 아시죠? 이 양반이 평생 금 투자 안 한다고 했던 사람인데 최근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 커리어에서 처음으로 금 투자가 합리적이 됐다. 앞으로 더 오른다. 뭔 일이 벌어진 거냐고요? 2025년 한 해 동안 금값이 66% 올랐어요. 1979년 이후 최고 수익률이에요. 뭐 때문에? 중국이랑 러시아가 3년째 금을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어요. 연간 1000톤씩. 달러 못 믿겠다 이거죠. 중동에선 전쟁 터지고 각국 중앙은행은 돈 찍어내고 달러는 2017년 이후 최악으로 떨어지고 이 혼돈 속에서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갔냐? 금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위기가 올 때마다 금이 답이었거든요. 영국 제국주의 시절에도 1차 대전 때도 닉슨이 금 본위제 때려부술 때도 금은 항상 살아남았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은 금의 역사를 쭉 훑어보면서 지금 왜 다시 금이 뜨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얘기해 볼게요. 골드바 한 덩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8억 5천만 원이에요. 부가세 포함이고 다른 세계 물건 같죠? 근데 전 세계 자산 중에 시가총액 1등이 금이에요. 애플이 2등인데 금이 5배 더 커요. 이게 단순히 반짝이는 돌멩이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금이 왜 이렇게 특별한지부터 시작해 볼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자, 그럼 금이 왜 안전하다고 할까요? 금이 가진 특징들을 보면 감이 와요. 환금성, 희소성, 사용성, 신미성, 내구성, 역사성 이 6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환금성이에요. 금은 빠르게 돈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동네 금은방만 가도 금을 매입해줘요. 살다 보면 갑자기 큰돈 나갈 일 생기잖아요. 만약에 자산이 미술품이나 부동산에 묶여 있다? 이거 파는 데만 몇 년 걸려요. 아니면 금매물로 내놔서 원금 손실하면서 헐값에 팔아야 되고. 근데 금은 그런 거 없어요. 시간이나 비용 손실 없이 위급한 상황에 바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두 번째, 희소성이에요. 금은 다이아보다 매장량이 적어요. 공급량이 일정하다는 거죠. 화폐는 에라 모르겠다 찍어내면 휴지 되잖아요. 근데 금은 공급량 변동이 적으니까 가격 변동폭도 적어요. 가치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가 벌어지고 있냐면 중국이 전 세계 금광을 쓸어 담고 있어요. 아프리카, 남미 할 것 없이 금 냄새 나는 곳은 다 중국 자본이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금은 못 찍어내거든요. 달러는 미국이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지만 금은 아무리 중국이라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있는 거라도 다 사모으는 거죠. 연간 전 세계 금 생산량이 3,000톤 정도인데 이게 한계예요. 더 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희소하고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세 번째, 사용성이에요. 금은 실제로 쓸모가 있거든요. 요즘 반도체 전쟁 난리잖아요. AI 칩, GPU 이런 거 만들 때 금이 필수예요. 금이 전기를 잘 통하고 부식도 안 되니까 미세한 회로 만들 때 최적이거든요. 엔비디아가 만드는 H100 칩 하나에 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가격의 상당 부분이 금이에요. 그러니까 금은 사치품으로 수요가 있고 첨단 산업에서 원자재로 쓰임새가 있다 보니까 적어도 화폐보다는 실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번째, 신미성이에요. 금은 아름답잖아요.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아름다워 보이고 싶은 건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인도 가보면 알아요. 결혼식 때 신부가 금을 얼마나 차고 있냐가 집안 재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도가 전 세계 금 소비량 2위인 이유가 이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춘절 때 금 선물 안 하면 예의 없는 사람 취급받아요. 이런 문화적 수요는 절대 안 없어져요. 경기가 나빠도 사람들은 금을 사요. 사치품으로서 금의 상품성은 사라지기 힘든 거죠.
다섯 번째, 내구성이에요. 치과 가면 금으로 때우는 경우 있죠? 기본적으로 금은 부식이 잘 안 돼요. 산도가 높은 과일, 온갖 거 집어먹는 입에다 금리를 씌우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만큼 내구성이 좋고 보존성이 좋아요. 옛날에는 쌀이나 소도 교환 수단으로 많이 썼는데 쌀은 묵은 쌀 되고 소는 수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보존성이 좋은 금이 오래전부터 화폐로 선택받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역사성이에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사용했고 그만큼 아주 익숙해요. 이미 기원전부터 금화가 화폐였고 금을 기반으로 화폐를 운용하는 금본위제에서 벗어난 것도 이제 막 50년 됐어요. 역사상 아주 긴 시간 전 세계 대부분의 공간에서 금은 가치가 있었거든요. 국가 간 교역할 때도 금을 썼어요. 시대를 초월하는 세계 공용화폐였던 거죠. 그래서 아직도 우리 경제체제 여기저기에는 금의 흔적들이 남아있고 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다시피 금의 환금성, 희소성, 사용성, 신미성, 내구성, 역사성에서 금의 가치가 보장되고 안전자산으로 취급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금의 역사를 봐야 더 이해가 잘 돼요. 그럼 이제 금본위제 얘기를 해볼까요? 금본위제를 간단히 설명하면 화폐의 가치를 금이 보장하는 제도예요. 돈이라는 게 결국 이거 금으로 바꿀 수 있어요 라는 약속을 믿고 쓰는 시스템이죠. 처음에는 금화나 은화 자체가 돈이었어요. 금덩이 들고 다니면서 거래했던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금이 개 무거워요. 장사 좀 크게 하려면 수레에 금을 가득 싣고 가야 되는데 이게 말이 돼요? 게다가 바다 건너 무역하다가 배 한 번 잘못 만나면 평생 모은 재산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차라리 금을 안전한 곳에 맡겨두고 영수증만 들고 다니자. 은행 가서 금 맡기고 종이 한 장 받는 거예요. 나중에 필요하면 그 종이 들고 가서 저 금 찾으러 왔습니다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점점 발전해서 아예 그 종이로 거래를 해버려요. 나 금 있어요 라는 증명서가 돈이 된 거예요. 이게 종이돈의 시작이에요. 이제 국가 단위로 넘어가요. 19세기에 영국이 세계 최강국이었잖아요. 전 세계 바다를 영국 해군이 장악하고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고 불렸던 시절이에요. 영국이 뭘 했냐면 우리 파운드화 쓰세요. 언제든지 금으로 바꿔드립니다. 우리 금 엄청 많아요. 이러면서 자기네 화폐를 전 세계에 깔아버린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영국이면 믿을만 하지. 대포랑 군함도 많고 금도 많다던데 하면서 파운드화를 쓰기 시작해요. 그렇게 파운드화가 세계 공용 화폐가 됐어요. 영국 입장에선 완전 꿀이죠. 금만 충분하면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영국이 뭘 했냐고요?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금광 있는 곳은 죄다 식민지로 만들어버렸어요. 여기 금 있네? 이제 우리 땅. 이런 식이었죠. 근데 이 시스템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경제는 계속 커지는데 금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으면 돈을 풀어서 살려야 되는데 금이 없으면 못 푸는 거예요. 꽁꽁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이 터져요. 전쟁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데요. 유럽 국가들이 금? 그거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닌데요? 하면서 마구잡이로 돈을 찍어내기 시작해요. 금 본위제는 이때 사실상 무너진 거예요. 전쟁 끝나고 나니까 유럽 경제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고요. 그렇게 혼란스럽던 중에 2차 세계대전까지 터지고 전쟁이 끝날 무렵에 각국 대표들이 브레튼 우즈라는 곳에 모여요. 이때 분위기가 어땠냐면 미국 혼자 멀쩡한 거예요. 유럽은 다 폐허가 됐는데 미국은 본토는 멀쩡하고 금은 세계에서 제일 많고 핵무기까지 들고 있어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된 거죠. 미국 형님, 이제 형님이 책임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제 금도 없고 경제도 엉망인데 형님이 좀 도와주세요. 형님 달러를 금이랑 연결해 주시면 우리도 그 달러 믿고 경제 돌리겠습니다. 미국은 오케이, 달러는 내가 금으로 바꿔줄게. 니네는 달러만 믿고 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브레튼 우즈 체제예요. 근데 이전 영국 시스템이랑 다른 게 뭐냐면 이제 오직 달러만 금으로 바꿀 수 있어요.
다른 나라 돈은 달러로만 바꿀 수 있고요. 모든 화폐가 달러를 거쳐서 금이랑 연결되는 구조가 된 거죠. 미국이 완전 중심에 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오래 못 갔어요.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돈을 너무 쏟아부은 거예요. 전쟁 비용 감당하려고 달러를 마구 찍어냈는데 보유한 금보다 달러가 훨씬 많아진 거죠. 다른 나라들이 눈치채기 시작해요. 잠깐, 미국 지금 가진 금보다 달러를 더 많이 찍었는데 우리 빨리 달러 금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1971년 닉슨 대통령이 TV에 나와서 폭탄 선언을 해요. 죄송한데요, 이제 달러를 금으로 안 바꿔줍니다. 금 본이제 끝입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죠. 뭐? 그럼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달러는 뭔데? 금도 못 바꾸는 종이 쪼가리잖아. 미국이 급하게 플랜 B를 꺼내요. 사우디 왕가랑 비밀 협상을 한 거예요. 우리가 너네 왕가 지켜줄게. 군사 지원 다 해줄게. 대신 석유는 오직 달러로만 팔아. 딜? 사우디는 딜 하고 중동 산유국들도 줄줄이 따라가요. 그 순간 게임이 바뀐 거예요. 금 본위제는 끝났지만 이제는 석유 본위제가 된 거죠.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석유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니까 달러의 힘은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이게 페트로달러 체제예요. 1971년부터 지금까지 딱 50년 조금 넘게 유지된 시스템이에요. 근데 2026년 지금 이 시스템이 삐걱거리고 있어요. 사우디가 이제 중국 위안화로도 석유를 팔겠다고 했거든요. 러시아는 이미 유로로 팔고 있고요. 페트로달러의 독점이 깨지는 순간 사람들은 다시 묻기 시작해요. 그럼 우리 달러 말고 뭘 믿어야 돼? 그래서 다들 금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가 벌어지고 있냐면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어요. 2023년부터 3년 연속으로 연간 1000톤 이상씩 매입하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역대 최고 수준이에요. 중국을 보면 더 확실해요. 중국 중앙은행이 외환 보유액 구성을 공개하는데 달러 비중은 계속 줄이고 금 비중은 계속 늘리고 있어요. 달러? 이제 별로인데요. 이런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보내는 거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서방 제재 먹고 나서 달러 자산 다 얼어붙었잖아요. 아, 달러로 들고 있으면 위험하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금으로 갈아타고 있어요. 브릭스 국가들 보세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이 나라들이 모여서 뭐 하고 있냐면 자기네들끼리 무역할 때 달러 안 쓰고 자국 화폐나 금으로 결제하자고 논의 중이에요. 탈달러화가 진짜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페트로달러 체제가 50년 만에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금값에 어떤 영향을 주냐? 2022년에 금 한 돈에 27만 원 하던 게 지금 75만 원이에요. 거의 3배 뛴 거죠. 2025년 한 해만 66% 올랐어요. 1979년 이후 최고 수익률이에요. 주식, 부동산 다 제쳤어요. JP모건 같은 대형 투자은행들이 뭐라고 하냐면 2026년 4분기까지 금값이 온스당 5,000달러 간다고 봐요. 금 한 돈으로 치면 90만 원 넘게 가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6,000달러, 심지어 10,000달러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가 이런 말 했어요. 내 커리어에서 처음으로 금 투자가 합리적이 됐다. 이 사람이 평생 금 투자 반대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태도를 바꿨다는 건 뭔가 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왜 이렇게 확신하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달러 약세예요. 달러 인덱스가 2017년 이후 최악으로 떨어졌어요. 미국이 돈을 너무 많이 찍어냈거든요. 연준이 양적 완화 다시 시작했어요. 국채도 계속 사들이고 있고요. 돈이 계속 풀리면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금값은 올라가요. 이게 기본 공식이에요. 둘째, 지정학적 리스크예요.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축출했죠. 중동에선 전쟁 계속되고 있고 우크라이나도 여전히 불안해요. 트럼프가 관세 폭탄 터트리면서 무역 전쟁도 격화되고 있고요. 이런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안전자산을 찾아요. 그게 바로 금이에요. 셋째, 인플레이션이에요.
각국이 돈을 찍어내니까 물가가 계속 오르잖아요. 은행 예금, 이자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높으면 실질적으로는 손해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금으로 가는 거예요. 금은 찍어낼 수 없으니까 가치를 지켜주거든요. 역사가 증명해왔잖아요. 영국 근본이제 때도, 브레튼 우즈 체제 때도, 닉슨 쇼크 때도 위기가 올 때마다 금은 살아남았어요. 2026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페트로달러가 흔들리고 탈달러화가 진행되고 각국이 금을 비축하는 이 상황에서 금은 여전히 최후의 안전자산이에요. 5천년 인류 역사가 증명한 거죠. 자, 오늘 금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정리하면 이래요. 금은 5천년 동안 인류가 믿어온 최후의 안전자산이에요. 희소하고 쓸모있고 아름답고 썩지 않고 역사가 증명했죠. 영국이 패권국일 때도 금이 중심이었고 미국이 패권국일 때도 금이 중심이었어요. 근데 1971년 닉슨이 금 본위제를 끝내고 페트로달러를 만들면서 잠깐 금이 뒤로 밀렸던 거예요. 50년 동안 석유가 달러를 받쳐줬죠. 근데 2026년 지금 그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어요. 사우디는 위안화로도 석유 팔겠다고 하고 브릭스는 탈달러화 진행 중이고 중국, 러시아는 금을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금값이 4년 만에 3배 뛴 거예요. JP모건은 금 한 돈이 90만 원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평생 금 투자 반대하던 제이미 다이먼도 태도를 바꿨어요. 결국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아요.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금으로 돌아가요. 국가도, 중앙은행도,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달러가 흔들리면 금이 올라가는 거. 이게 기본 공식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금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할 거예요. 5천년 동안 그래 왔던 것처럼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생존의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